진짜 딱 첫 핸드에 히어로가 파켓 킹스 딜링 같습니다. 3벤 맞고 제가 4벤 날리니까 5벤 날아오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오늘 데이 18이고요. 매일매일 똑같은 인트로, 똑같은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18일째 똑같은 운동하는 모습 찍고 있고 운동을 하기 위한 동기로 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영상에는 이런 게 굳이 필요할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요. 밥은 오늘 갈비찜 시켰습니다. 사실 이 근처에서 뭐 먹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패스트푸드나 이런 건 좀 있는데 피자 같은 거는 지난번에 두부찌개 맛있었던 그 집에서 갈비찜이 베스트 메뉴라고 하길래 한 번 더 시켜봤습니다. 배달 오는 동안 운동하고 씻고 그러면 되겠죠?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 완료입니다. 뭔가 날이 갈수록 숨이 찬 건 좀 덜해지는 것 같긴 한데 어째서인지 몸무게 재보면 똑같은 것 같은 이 거지 같은 상황은 무엇인가 고민해봅니다. 어쨌든 얼른 샤워하고 오늘 식사 오는 거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식사 도착했습니다. 여기 두부찌개 맛있게 먹었던 기억 때문에 두부구이 한번 시켜봤고요. 두부구이 130페소였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이라고 돼 있어서 시켰고요. 이런 비주얼이고요. 550페소였습니다. 그렇게 뭐 가성비 나온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하는데 뭐 해외 나와서 뭐 한식 배달시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밥이랑 국 왔고요. 반찬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김밥인데요. 김밥 200페소였습니다. 김밥 같은 경우는 저녁에 뭔가 라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미리 시켜뒀습니다. 근데 김밥 퀄리티가 지난번에 시켰던 데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보여요. 겉모습은. 일단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다 먹고 나서 움직이도록 하죠. 18일차 이동 중입니다. 17일차 이제 복습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모토가 이제 플레이 세이프였죠. 안전하게 플레이하자. 안전하게 하는 것까진 좋았습니다. 플랍의 선택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까진 좋았고요. 근데 그 안전하게 플레이한다는 게 뭐랄까요? 안전하게 플레이함으로써 스티키해진다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너무 포기 안 하는? 너무 찐득하게 붙어있는 팟에 그런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됐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스팟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예를 들면 뭐 10에 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핸드들 중에서 언뜻 보기 꽤 좋은 핸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핸드들로 꼭 전부 다 이제 디펜스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긴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상대방의 배 사이즈도 꽤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배 사이즈냐에 따라서 어떤 핸드까지 이제 디펜스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정해지는데 그냥 그런 배 사이즈에는 쉽게 이제 포기해도 되는 핸드들을 가지고 너무 이제 좀 질질 끌려가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습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 그 감정 들어가지 말자. 몇 번이고 다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분들도 이 점은 유의하셔야죠. 너무 감정 섞이면 좋지 않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아무튼 복고 있겠다. 다시 한번 플레이 세이프를 목적으로 하되 너무 스티키해지지는 말자. 특히 대표적으로 미들 페어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썸띵 에이스 하이 같은 핸드들 당장 분명히 이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핸드들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뭐 플로팅이건 뭐건 에어로 치던 말던 어느 정도 큰 사이즈를 가져오게 된다면 뭐 그런 핸드 그냥 포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점 유의해보고 오늘 하루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렇게 날씨가 막 맑진 않네요. 빗방울도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고 걸어가면서 다짐했던 점 지키도록 노력해봐야겠죠. 항상 이 모든 게 생각대로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돼서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또 재미있는 공부 스팟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생생우동, 김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계속 길거리에서 보였던 케밥 있죠? 그거 사왔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데 사실 그냥 2개 팔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케밥 2개 2피스 해가지고 150페소 줬습니다. 사실 우동에다 김밥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게 이제 오늘 저녁 메뉴가 될 것 같고요. 있었던 핸드 이야기 하나 잠깐 하자면 진짜 뭐 별거 아니고 진짜 딱 첫 핸드에 히어로가 파켓 킹스 딜링 같습니다. 킹스 딜링 받고 오픈했는데 3벳이 나와요. 레귤러 외국인인 것 같고요. 뭐 레귤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외국인인데 서양인인데 그 친구한테 3벳 맞고 제가 4벳 날리니까 5벳 날아오더라고요. 5벳 사이즈가 한 55BB 정도 됐어요. 이펙티브 스택은 150BB였고요. 뭐 선택지 더 이상 없죠. 올인했고요. 어김없이 에이시스 만나서 그대로 개처발리고 그렇게 150BB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뭐 다른 옵션 없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200BB가 넘어가는 DB라면 3벳 그냥 콜로 끊는 비율도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스택 사이즈별로 피킹스, 콜 비율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는 일단 먹겠습니다. 다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다른 풍경, 다른 거리, 다른 길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페이크고요. 제로콜라 땡겨가지고 편의점 들렀다가 가는 길입니다. 아무튼 오늘 어제 복습한 대로 플레이 세이프 전략을 취해봤고요. 플레이 세이프지만 그렇게 막 뭐랄까요, 샷에 너무 끈적하게 붙어있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적절한 블러프도 섞어주고 적절한 밸류벳도 섞어주면서 그냥 무난하게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뭔가 크게 적어둘 만한 핸드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딱히 빅팟은 없었는데 뭔가 자잘한 팟 위주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우동 먹기 전에 이야기했던 첫 핸드의 아픈 기억은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무난했던 하루 같고요. 아마도 제일 큰 빅팟이 파켓텐스 버튼에서 들린 것 같았고요. 림퍼가 좀 있어서 6BB로 아이소 시도했네요. 이 아이소 사이즈를 지금 더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4명이 콜하게 되면서 4Way가 되게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버튼 자리에 있다는 거겠죠. 4Way 상태에서 플랍이 10, 3, 3, 투톤 그냥 완벽한 넛 핸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슬로우 플레이 하려면 이 핸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평소 같으면 멀티웨이에서 상대방들이 오프에서 뭔가를 더 맞춰주길 바라면서 조금 더 밸류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체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무지성으로 뱉었어요. 뱃을 대신 사이즈를 엄청 작게 썼습니다. 5BB로 배팅했고요. 이 배팅에 어차피 콜을 안 할 핸드들이라면 뭐 턴 가도 딱히 뭐 발전할 만한 핸드들은 없지 않나. 아무튼 5BB 배팅했는데 2명이 콜하고 마지막 액션 플레이어가 20BB로 레이즈를 하더라고요. 기대치 않았던 레이즈인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파켓 페어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진짜 나머지 하나 10이 있을 수도 있고 3X도 있을 수 있고 플러시 드로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있죠. 하지만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넛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슬로우 모드로 들어가려고 콜하고요. 5BB 배팅을 콜했던 플레이어 중 한 명도 같이 콜하게 됩니다. 이렇게 3웨이로 턴을 보게 되고요. 턴에는 6 스페이드가 떨어지면서 보드의 플러시를 완성시켜주는 카드가 카드가 떨어졌는데 좀 이상하게 배팅했던 사람도 그리고 콜했던 사람도 뭐 그냥 채택하더라고요. 배팅하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핸드의 강함을 좀 숨기고 싶었고 두 번째로 상대방이 뭔가 있으면 이게 뭐 한 번은 체크하고 리버에 또 배팅할 만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배팅하면 상대방이 이제 리버 블러프 기회까지 좀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체크백하게 됩니다. 리버는 뭐 브릭 떨어졌고요. 플랍에 그냥 2번 콜만 했던 플레이어가 가장 아웃 오브 포지션에 있었죠. 그 플레이어가 25BB 배팅해 옵니다. 재밌게도 이제 플랍에 체크레이즈 했던 플레이어가 그냥 폴대 버리더라고요. 뭔가 약한 핸드였나봐요. 뭐 그냥 어설프게 작게 레이즈 하는 것보다 그냥 쌩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잼을 했습니다. 한 150BB 조금 넘게 175BB 그 정도 생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고민하다가 폴드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플레이어가 이제 틸트가 왔는지 좀 화난 모습을 보이다가 진짜 몇 핸드 만에 좀 엄청나게 큰 팟을 치고 자리를 각자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핸드 모든 스팟에 감정이 들어가면 역시 안 된다는 걸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깨닫고 갑니다. 숙소 다 왔으니까요. 오늘 더 이상 이야기할 핸드가 좀 짧고 몇 개 없긴 한데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데이 18 핸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노트해온 게 5개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를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나는 우동 먹으면서 이야기했죠. 얘기할 만한 핸드가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오늘은 히어로 에이스킹 오프스딧 얼리 포지션에서 딜링 받고요. 에이스10 4 모노톤 보드가 깔리게 됩니다. 싱글레이즈 팟이었고요. 콜한 사람은 이제 같은 얼리 포지션 바로 뒷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플랍에는 뭐 좀 작은 뱃이지만 그렇게 뭐 전체 뱃은 아니고요. 그래도 꽤 선별해서 배팅할 것 같아요. 배팅하고 싶은 핸들을 2BB 배팅했고요. 빌런이 콜하게 되고 턴에는 잭이 떨어집니다. 플랍에 워낙 작은 뱃을 했기 때문에 턴에도 이제 좀 밸류뱃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꽤 많은 수의 이제 좀 약한 핸드들이 플랍에서 콜하고 넘어왔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즈는 좀 크게 가져가지 못할 것 같고요. 실제로 플러시가 있어도 뭐 여기서 큰 사이즈를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겠네요. 실제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4BB 배팅했는데 여기서 10BB로 레이즈가 나오고요. 빌런이 랩하는 핸드들은 뭐 2페어 이상이겠죠. 2페어도 뭐 에이스10이나 에이스4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랍부터 레이즈를 할 만한데 안 하고 턴에 뭐 갑자기 할 리는 없고 2페어 플러스와 스트레이트 킹, 퀸 혹은 뭐 이미 메이드돼 있던 플러시 이런 핸드들이 있겠죠. 밸류로는. 근데 여전히 좀 블러프도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뭘 블러프를 할지 모르겠네요. 파켓 나인즈에 다이아몬드 들고 있는 거 이런 걸로 레이즈를 하나?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레이즈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유의미하게 떠오르는 블러프가 없네요. 그러면 이 핸드 좀 그냥 익스플로이적으로 폴드해도 될지도?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일단 실전에서는 콜을 했고요. 리버에도 똑같이 10BB 사이즈로 배팅을 하더라고요. 그냥 크게 고민 안 하고 콜했습니다. 좀 크게 고민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리버 레이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요. 턴이랑 똑같았죠. 그리고 스트레이트는 제가 에이스킹이라서 킹을 블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해당 핸드에서 다이아를 안 들고 있었거든요. 그 다이아가 안 들고 있는 게 이제 불리한 일인지 유리한 일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핸드입니다.
파켓 잭스 컷오프에서 딜릭 받고요. 얼리 포지션이 오픈, MP에서 플랫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퀴즈 해도 되는데 오늘의 모토에 따라서 플레이 세이프, 플랫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얼리 포지션 플레이어가 꽤나 많이 타이트한 플레이어라는 걸 좀 알고 있어가지고요. 리드가 있었습니다. 3벳에다가 4벳 맞으면 그냥 폴드해야 되는 스팟이기 때문에 같이 오버콜 해봤고요. 스몰 블라인드까지 콜하면서 4웨이로 플랍 보게 됩니다. 플랍은 10-6 듀스 투톤 보드였고요. 여기서 얼리 포지션이 체크했는데 미들 포지션이 스텝해 옵니다. CBB로 스텝해 오고요. 이런 멀티에서 갑자기 플랫한 사람이 리드해 온다? 의외로 강한 핸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정말 최고점에 그니까 예를 들면 셋? 이런 핸드는 아니더라도 에이스 10, 타페 타키커나 킹 10, 잭 10 이런 핸드들로 이럴 수도 있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다이아몬드로 조금 섞을 수 있겠죠. 아무튼 당장 파켓 잭스로는 레이즈 하고 싶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아직 얼리 포지션이 그렇게 캡된 레인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 얼리 포지션 플레이어가 잘하는 플레이어라면 여기서 꽤 강한 핸드로 이제 체크 레이즈 하기 위해서 체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해당 플레이어에게 저만큼의 리스펙이 있었습니다. 플랍에 그냥 콜만 결정하고요. 다행히 스몰 블라인드 얼리 포지션 폴드 해주면서 이제 해적이 됐는데, 이러면 좀 할만해진 것 같아요. 턴에는 5가 떨어졌고요. 여기서 더블 배럴 날리는 빌런입니다. 27.5mm 더블 배럴 하고요. 약간 프로텍션 뱃을 하고 싶긴 한데 강한 핸드군에 들어가 있는 핸드라고 생각도 듭니다. 안전하게 진행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콜하고요. 리버에 조금 큰 뱃이 나옵니다. 리버에는 이제 2가 떨어지는데 플러시 메이드는 되지 않는 2였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그냥 탑페어류 핸드들은 여기서 이제 배럴을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탑페어 탑키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밸류 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배팅 사이즈가 꽤 크게 날아와가지고 55BB 날아와서 레이저 할 생각은 별로 하지 못하고 그냥 콜 결정했고요. 상대 핸드는 에이스 10 옵스였는데 잭스가 여기까지 플레이하면서 실수 같은 건 없었는지,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트리플 배럴 할 만한 마지막 밸류 핸드 라인이 어디일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핸드네요. 킹, 퀸, 옵스, 딥블라인드에서 딜링 받습니다. 모두가 폴드하고 버튼에서 오픈이 나왔는데 버튼 상대로는 3벳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스몰이 플랫 했으면 스퀴즈도 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버튼이 콜하게 되고요. 플랍이 886. 어느 정도 넓은 레인지를 오픈하고 디펜스하는 버튼 입장에서 좀 좋은 보드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킹퀸 옵스승 10벳 라인에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킹제, 킹10 같은 것도 이렇게 3벳 하게 되면 킹퀸 같은 걸 체크하고 해당 핸드들을 10벳 라인에 넣을 것 같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킹10, 킹잭으로 3벳 안 했을 것 같으니까 10벳 했고요. 버튼이 콜 결정하고요. 턴에는 브릭 떨어졌는데 2인가 3인가 떨어졌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킹퀸 그냥 포기해도 상관없는 핸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투오버 카드가 있긴 하지만 굳이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팟을 키우면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핸드기도 해요. 만약에 상대방이 체크백해서 리버까지 쇼다운 간다고 쳤을 때 정말 미세하게나마 또 쇼다운 밸류가 있기도 합니다. 턴에 체크 결정했고 상대방도 체크해줘서 상황이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리버에는 킹이 떨어져 있는데요. 리버 킹을 만났을 때 이게 밸류 베스 팟인가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당시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당 핸드로는 굳이 먼저 배 타는 것보다 체크해서 상대방 베스 사이즈 보고 콜하는 게 더 나은 핸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상대방이 10BB 배팅해가지고 거의 스냅콜 했고요. 상대방은 킹9 히어로가 키커로 앞선 핸드였네요. 오늘 핸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첫 핸드에 만났던 킹스 vs 에이시스, 이 핸드 말고는 그렇게 막 크게 움직였던 핸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꿈에 그리던 평안한 하루인가 싶기도 하고요. 덕분에 뭔가 스트레스 같은 거는 좀 덜했습니다. 피곤함도 조금 덜 하긴 한데, 근데 막상 또 들어와서 떠들다 보니까 몸이 기울어지고 눕게 되고 졸리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네요. 돼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다음 위자드 보러 가겠습니다. 히어로가 얼리 포지션에서 오픈하고 뒤에서 플랫콜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플랫콜 레인지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런 옵스 콤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랍의 히어로 작은 배팅 했었는데요. 솔버도 작은 배팅 선호하네요. 상대방 콜하고요. 턴에는 잭 다이아몬드였는데, 턴에는 넛이 많이 바뀌는 카드라서 책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네요. 전에 봤었던 스팟들에서는 이런 카드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배팅을 이어나간다면 좀 작은 사이즈로
다시 이어나가네요. 히어로 같은 경우는 미디움 사이즈 선택했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리레이즈 했었죠. 2.5배 리레이즈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작은 사이즈 리레이즈를 맞았을 때 에이스 퀸까지 어느 정도 진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넛 거터가 있으니까요. 플러시 드로우가 있으면 당연히 폴드하지 않을 거고요. 플러시 드로우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폴드를 섞기 시작합니다. 리버는 6이 떨어졌는데 블랭크로 보이고요. 상대방이 여기에서 25%의 굉장히 작은 배팅을 해왔었는데 솔버가 사용하는 미디움 사이즈 배팅을 맞았을 때도 에이스 킹은 절반 정도 폴드를 하고 있네요. 에이스 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투페어 콤보도 폴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베이스 나오면 뭐 당연히 더 폴드하겠죠. 상대방 배팅 사이즈를 25% 사이즈로 한번 고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작은 사이즈 배팅에는 플러시 이외에도 뭐 에이스8 이런 핸드도 배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밸류벳은 아니겠죠. 너블라커 가지고 배팅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이즈는 아마도 콜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히어로 콤보는 절반 이상 폴드하고 있네요. 그나마 다이아 블라커가 있는 핸드들로 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핀도 마찬가지겠죠. 빅블라인드에서 버튼 상대로 3배팅 했던 스팟이네요. 플랍은 886 투톤 보드였는데 솔버는 플랍에 작은 배팅 사용하지 않고 미디움 사이즈 배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블라인드 3배팅 레인지가 좀 폴라라이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턴으로 넘어와서요. 턴에 3이 떨어지고 히어로가 여기에서 블러프를 이어나가냐 안 이어나가냐 이게 궁금했었는데 히어로 콤보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비율로 블러프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체크하는 라인 같은 경우는 에이스 X들을 좀 많이 체크하고 있어요. 헤이핸드들을 좀 많이 체크하고 있죠. 여기서 히어로는 체크 선택했었는데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좀 아쉬운 플레이로 보입니다. 리버 왔고요. 리버에는 기적적으로 이제 킹 픽업 했었죠. 여기서 이제 배팅하느냐 체콜 하느냐 이걸 고민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배팅입니다. 사실 배팅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플랍에 뭐 8X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턴에 체크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파켓 10이나 파켓 9즈 이런 게 파 컨트롤 한다고 체크백을 했더라도 리버에 터치할만 하죠. 실제 플레이할 때 해당 스팟에 좀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턴 리버 결정 모두 실수처럼 보이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GTO로 보는 핸드수 자체가 좀 적네요. 다른 핸드들이 너무 멀티웨이였고 솔버로 돌려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스팟들이라고 느껴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오늘 핸드는 여기까지 보고요. 저는 데이 19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였습니다.